안녕하세요. 보라만두 메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바람이 나라 클래식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 및 문제들과 각종 버그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으로 단계별로 나누었고 모든 사건을 다루지는 못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1단계로 사소한 문제 및 버그입니다. 해결이 됐거나 비교적 약간의 이슈로 끝난 내용들을 포함시켰고 왜 이 내용이 사소한 곳에 있냐고 물을 수 있는데 2. 3단계와 비교하면 비교적 사소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뒷단계로 갈수록 더 재밌다고 생각되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템 관련 내용들입니다. 구바람에 없던 아이템인 극경 도깨비봉과 여민백화검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미지 인플레이션 이후 있었던 아이템이라서 수치 조정 전에는 굉장히 사기였으나 수치 조정 이후 나름 합리적인 수치가 되었습니다. 바람에 아예 없었던 아이템도 아니고 수치 조정도 비교적 빠르게 되었기에 1단계로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북방 대초원 출시 직후 부활이 전층에서 가능했던 버그입니다. 북방은 1층, 11층, 21층, 31층에서만 부활이 가능해야 하는데 전층 부활이 가능했어서 초창기에는 죽음의 리스크 없이 파밍하는 게 가능했었죠. 이것도 비교적 빨리 고쳐졌습니다. 다음으로 북천왕방 개편 전 입장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금조각이 이슈가 되자 방송인들이 몇십 명 이상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모두 입장이 가능했었던 일명 메뚜기 때 사건이죠. 단순히 많은 인원이 입장 가능했던 사건을 다루는 것이므로 1단계에 넣었고 이후 얘기는 뒷단계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궁 퀘스트에서 각종 대사들의 오타들이 구바람 그대로 나왔었던 사건입니다. 오타가 한두 개면 모르겠는데 10수개 이상은 됐던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었으나 조금만 검수를 하더라도 고칠 수 있었던 것들을 검수 하나 제대로 안 하고 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선발대 대부분이 퀘스트를 깨고 나서야 고쳐졌는데 이런 간단한 건 한 번에 잘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냥이나 경험치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오픈 초창기 떼팟 사건입니다. 다수가 그룹을 해도 경험치가 까이지 않아서 떼팟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획득하고 있는 그룹 경험치 적용 방식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시전하죠. 그리고 룩 경험치 너프를 오지게 때려버리는 2단 개짓거리를 연타합니다. 그래서 격도도 사냥을 못 가고 왕쾌를 해야 하는 왕쾌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룹이 되어 있으면 다른 맵에서도 경험치를 같이 획득하는 버그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경팔 소수점 악용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경험치를 소수점 이하로도 팔 수가 있었는데 채마는 자연수로만 올라가는 걸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채마를 올리는데 더 적은 경험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경험치를 소수로 파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군대식 일처리 같은 느낌이 들지만 나중에 채마 1단위로도 팔 수 있도록 패치되기는 했습니다. 다음으로 부활빵 사건입니다. 현재는 50렙이 되었다면 많이 죽더라도 50렙을 달성한 경험치 이하로 깎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그 하향선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수를 타는 유저를 계속 부활시켜서 여러 번 죽이면 경험치가 0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렙의 경팔도 안 했는데 경험치 0이 된 정말 눈물나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당했다면 진짜 꼬접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술사 중독, 활력으로 중독 틱 데미지를 계속 갱신했던 사건입니다. 왕쾌의 나라 시절 주술사들은 아직 약할 때라서 급진으로 흉가몹을 때려잡곤 했는데 중독 활력을 빠르게 넣으면 급진보다 훨씬 빠르게 잡을 수가 있었는데 금방 막혔습니다. 또한 헬파이어 마법의 쿨타임이 제접을 하면 사라지는 일명 용랑 제접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흉가를 3-4번씩 쳐야 잡는 주술사들이 많았던 만큼 왕쾌를 할 때 제접을 몇 번씩 하면서 잡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저도 이때 주술사를 키울 때라 둘 다 써봤던 기억이 있는데 거의 바로 막혔습니다. 다음으로 흉가 세스코 사건입니다. 격도가 갈 수 없는 위치에 흉가 몹들이 제니되고 계속 잡다 보면 그런 곳에만 몹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주술사들이 가서 잡아주면 정상적으로 제니되기 때문에
흉가 구석의 벌레들을 퇴치하듯이 세스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세스코 사건이라고 불렸습니다. 저도 왕쾌하다가 지겨우면 세스코 하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다음으로 국적이 다르면 사자후가 안 보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여인의 사자후는 부여인만 들리고 고구려인의 사자후는 고구려인만 들렸던 사건이죠. 그래서 격수와 도사가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으로 파티를 짜기도 하고 그랬고, 같은 국적 2명이 들어가면 서로 출이 보이지 않아서 출했는데 답이 없냐? 출이 안 왔는데 뭔 소리냐며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다음으로 왕쾌 저주 피하기 사건입니다. 왕이 퀘스트를 취소할 때 저주를 내리는데 특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으면 왕이 저주를 못 내렸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방어력이 깎이지 않아서 특히 격수들이 편하게 왕쾌를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핫타임에서 왕쾌가 제외되었던 사건입니다. 주술사 유저들도 많았는데 격도가 경험치도 훨씬 더 잘 먹던 시절이었고, 주술사들은 왕쾌밖에 할 게 없는 상황에서 격도들만을 위한 이벤트를 열어버려서 많은 주술사분들이 화가 나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주술사들이 사냥을 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었거나 왕쾌에도 보너스 경험치를 주었다면 되었을 텐데, 이때 많은 분들의 감정이 상했었고 제가 도사로 갈아타면서 메스를 키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운영 및 시스템 관련 문제입니다. 먼저 교환이 미구현된 상태로 바클이 출시된 것입니다. 온갖 사기와 투명도적, 다람쥐 변신 등에게 먹튀를 당하는 등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송인들이 중계해주며 수수료를 받아먹는 일도 하고 그랬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문제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매크로 경고 난사 사건입니다. 매크로 경고를 몇만 명에게 주었습니다. 저도 받았었는데요. 아니, 그때는 맘에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다고요. 제대로 매크로를 판별할 능력도 없고 인원도 부족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만천하에 알린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미팅 스퀘어가 버그 덩어리로 나온 것입니다. 초창기부터 제대로 작동을 안 했고 중간중간 계속 개선을 시도했으나 아직도 버그가 남아있는 데다가 써야 할 이유도 없어서 지금은 버려지게 된 기능입니다. 이딴 거 만들 시간에 다른 거에 시간 좀 쏟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킬 쿨창이 따로 놀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앗을 2번 누르면 스킬 쿨타임 표시되는 곳이 커지는데 그 커진 부분이 페이지 다운을 눌러도 그대로 표시되었었죠.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는 걸 제대로 검수도 안 하고 이럴 거면 좌측 상단에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디코와 방송 쿠폰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종 매크로, 일대, 현금 거래, 작지 광고 및 욕설, 패드립 등이 넘쳐나는데 왜 개인들이 알아서 차단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도 블랙리스트 기능이 추가되어서 요즘은 좀 클린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좋긴 합니다. 다음으로 의미 없는 암행어사 시스템입니다. 매크로를 잡는 암행어사도 매크로로 돌아가는 듯 싶습니다. 반복 행위를 해도 질문 따위는 하지도 않고 매크로 제대로 잡지도 못하죠. 왜 만든지도 모르겠고 개선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창기는 수동으로 하는 것 같더니 이젠 인력 투입할 가치도 못 느끼는 건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만리장성 수리보상 변경 사건입니다. 선풍선 보상을 가치가 폭락한 랜덤 상자로 말없이 바꿔버렸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아직 전 이 퀘스트를 시작하지 않아서 좀 괜찮기는 하지만 진행하고 있던 많은 유저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였습니다. 백호 시원하게 까는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이 영상은 왜 이렇게 안 까나 싶으시다면 아직 1단계라서 까는 것도 1단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건 이렇게 많이 다뤘는데 아직 1단계가 안 끝났다는 점입니다. 1단계 다음 카테고리인 기타 카테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말 관련 버그들과 BM입니다. 말을 타고 내리는 것과 비영승보를 사용하면 엄청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던 버그가 있었습니다. 실용성이 그리 있는 버그는 아니었지만 이동 속도를 유의미하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탈것 BM이 나온다고 했다가 잠시 유예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저들이 불타면 그래도 눈치를 보기는 보나 봅니다. 흉노가 나오면서 탈것 BM이 밸런스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끼치기도 하는데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BM이 출시되면서 말복사 버그도 생겼었는데요. 마을이 마구간이 되다시피 했던 사건들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초기에 스피드 핵이 풀렸었는데요.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핵으로 전사들이 고작 왕쾌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때 전붕이들은 스핵 쓰고도 출두보다 느렸을 텐데 핵 쓴 것은 잘못됐지만 눈물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건의 마지막으로 공성 문제가 있습니다. 공성의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는 자오블러드 사건이 있었고요. 전체 마법 금지, 렉 겹치기, 뒷쪽 문이 없다는 점, 멤버십 무략의 무장도가 일반 보무보다 더 좋게 출시됨 등등의 사건이 있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공성은 아직 제가 한 번도 참여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혹시 잠시 용병 받아주실 문파가 있으려나요? 아무튼 공성도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었던 1단계 문제들이 끝나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비교적 심각한 문제 및 버그들이라고 판단되는 것들로 넣었는데요. 꽤나 문제가 됐고 유저 이탈도 꽤 있었던 것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고래 이벤트와 OX 이벤트입니다. 고래 이벤트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드라비치가 고정되었던 것과 젠타임이 아닌데 젠이 되는 버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드라비치가 고정되어서 고가템 드라비치에 다 겹치기를 가했고 잡는 사람들은 템을 못 먹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버렸죠. 또한 4시간마다 젠이 되어야 하는데 2시간마다 젠이 되어서 현인 혼자 잡고 템을 독식하는 등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금조각 사건 관련자들이 정지를 먹은 이유가 동시젠이라는 버그 때문이었는데 고래도 젠타임 버그가 있었으면 회수하고 정지를 먹여야 하는데 그딴 건 있지도 않았습니다. 개판인 운영을 보여주는 고래 이벤트였지만 이마저도 OX 이벤트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상품이 걸린 만큼 복귀 유저도 꽤나 많았고 옛날 바람에서도 넘어와서 참여하는 인원들도 있었던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나 좌우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NPC를 클릭해서 넘어가는 형식의 이벤트였고 설명이 매우 부실했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서 탈락한 유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문제도 어려운 바람지식을 묻는 것도 아니고 바클팀 개인적인 내용들을 묻기도 하였죠. 심지어는 다시 이벤트를 연다고 하고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역대급 무능 진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꼬접시켰고 안 하느니만 못했던 이벤트였습니다. 못 맞출 만한 바람지식, 예를 들어 진인과 90렙 주술사가 달걀 귀신을 잡으면 주술사는 경험치 11만을 얻는다. 이런 거 내면 되잖습니까? 그리고 논란됐을 때 빨리 다시 해서 이미지를 되돌려놔야지 그냥 여론만 잠재우고 약속 안 지키면 됩니까? 언제 할 건지 공지라도 빨리 하십시오. 1단계와 비교했을 때 왜 2단계인지 확 느껴지시죠? 아직도 3단계가 아닌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다음으로 승급 관련 문제입니다. 2차 승급과 3차 승급이 매우 문제가 되었죠. 용이비늘 드랍률을 엄청나게 너프시켜서 활용이비늘은 현금 100만원이 넘게도 거래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몇십만원 선은 몇 주 이상 지속됐던 것 같네요. 라이트 유저는 넘보지도 못할 만큼 난이도가 빡셌고 열심히 빈을 얻어서 영화비 뜨고 접은 사람도 많았죠. 뷔페 이벤트로 완화가 되는 듯 했으나 3차 때 2회전을 반복합니다. 옥드랍 확률도 대폭 너프시키고 경험치도 먹어야 하며 각종 겹치기 문제로 문파간 감정도 엄청나게 상했습니다. 도사들은 옥 터지는 버그까지 있어서 진짜 사람 정신 나가게 만들었던 승급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때쯤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쯤 갇혀있다가 옥 터져서 멘탈 나가고 잠시 하산했던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드랍률이 50% 정도만 되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20-30 수준으로 너프해버리니 많은 라이트 유저들을 꼬접시키고 감정 싸움만 남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겹치기 문제입니다. 빠르게는 산저광부터 1, 2, 3차 승급 모두와 해고랑, 유성지, 북천왕 등등에서 너무 문제가 되어서 유저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했지만 몇 달간 방치하고 무시했던 겹치기입니다. 할 수 있으면서 안 했다는 게 더 괘씸하고 해고랑과 3차에서 특히나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20-30명씩 겹쳐서 죽기만 하는 걸 정상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니들이 gem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인 줄 모르지. 아무튼 다음으로는 렉입니다. 아직도 안 잡혔다는 게 레전드이자 심각하다는 반증이고, 그 중에서 제일 심했던 것은 설날 핫타임과 세시마을 렉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날 연휴에 핫타임을 주고선 마이그레이션 한 번이면 될 것을 연휴 풀로 쉬겠다고 대응 한 번을 안 해서 30%의 보너스를 받고도 렉 때문에 일반 사냥이랑 크게 안 다를 정도까지 되었던 레전드 렉이 있었습니다. 세시마을도 코드를 어떻게 짰는지 버그와 렉 덩어리에 개비 이벤트 때 아주 정점을 찍었습니다. 매월 서버를 이용하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얘기도 많지만 마이그레이션 한 번을 안 한 건 머리 박아라 백호야. 자, 이렇게 2단계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2단계 라인업도 아주 빵빵하죠? 아직 3단계가 남았습니다. 대망의 3단계의 개심각한 문제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3단계, 첫 번째 문제는 새로운 것들 출시입니다. 흉가 3사지와 급진처형, 비위기원의 출시입니다. 얘네들의 제일 큰 문제점은 이 패치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마음대로 했다는 점입니다. 흉가 사지는 기존 흉가를 4개로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는데 난이도 세분화를 시켜서 컨텐츠 소모 속도 가속화를 시켰습니다. 또한 주술사가 어느 정도 버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봄바람에 있던 것에서 가져왔다면 이렇게 욕을 먹지 않았을 텐데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클래식의 본질을 망쳤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다뤘지만 클래식의 본질을 지키던가 재밌게 만드십시오. 본질도 못 지켰고 재미도 없어서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금조각 게이트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사건입니다. 메뚜기 때 사건 이후로 공론화가 되었고 북천왕의 동시젠이 증명되었습니다. 관련자들은 회수 및 정지 처리를 당했습니다. 젠타임은 공지가 안 되었으니 무한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공지한 대로 전 채널에 한 마리, 즉 동시젠이 없었어야죠. 이후 독점 및 시세 조작, 각종 여론 공방전 등과 관련해 많은 이슈들이 있었으나 1차적으로 백호, 이들이 제대로 패치를 안 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봄바람과 다르게 스펙이 조정되어서 나온 것도 문제죠. 현재까지도 한 팀이 독점을 하고 있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레전드입니다. 북천왕 몬스터 생성 수량은 정상일 때 가능한 최대 수치 미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문장 구조도 이상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 개소리나 하지 말고 일반 유저들도 경쟁 좀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벤트로 로또 마냥 확률 낮게 조금씩 풀지 마시고요. 다음은 비매너 방치 문제입니다. 흉가, 길막, 보무, 파온 등으로 수금 다니는 비매너들을 몇 달 동안 방치했던 문제입니다. 많은 유저들이 호소하고 판교까지 찾아갔으나 제대로 된 대답도 받지 못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었죠. 보무와 파온이야 옆에서 컴 붙들고 계속 따라다니며 같이 해야 하니 어떻게든 할 수 있겠는데 길막은 진짜 답이 없었습니다. 이 간단한 패치 하나를 해주는 게 얼마나 어려워서 유저들을 화나고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이 패치를 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고 정지도 안 시켰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새로운 콘텐츠 출시가 좀 늦어지더라도 이런 건 빨리빨리 잡았어야죠. 렉 같은 건 못 잡는 거라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이건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안 한 거잖아요. 이런 것만 좀 일찍 패치했어도 떠나는 유저가 적었을 겁니다. 지금도 파원 막는다고 공지만 때리고 연휴 쉴 거 다시고 불타고 있는데 추가 대응도 없이 늦장 부리는데 소 다 사라지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빨리빨리 고치십시오. 다음 문제는 돈복사 사건입니다.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엄청난 문제를 거의 3주가 지나서 발견했고 바돈 시세도 박살냈으며 규모도 공지한다고 해놓고 안 했던 큰 사건입니다. 바클 개발팀이 숙련된 개발자가 아니라는 반증이었으며 평상시 관련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대응을 하기는 했으나 돈복사로 일어난 규모의 33.5%가량의 금전은 유통이 되고 있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운영진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게 되고 재화에 대한 신뢰성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돈복사 같은 건 회사 차원으로도 고소가 가능할 거고 사례도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지 같은 것도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매크로 문제입니다. 매크로가 많아지다 못해 넘쳐나고 인형, 세작, 흉가, 중국 등 모든 곳에 있습니다. 또한 교환을 걸어도 멀쩡히 걸어다니며 이속버그를 쓰는 매크로도 있고 CCTV 같은 것으로도 사용되는 매크로도 많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면 수동으로 잡으십시오. 아니면 저한테 권한 주면 녹화 증거 영상 있는 것만 정지시켜도 되니까 무급무료 봉사로 하루 종일 일하겠습니다. 백날 영상 증거 찍어서 신고하면 뭐합니까? 경찰이 일 안 하니 도둑들이 미쳐 날뛰죠. 시민들에게는 도둑을 잡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은 신고제도를 만들어 놓고 신고해도 무시합니다. 나 혼자 한 달 동안 잡고 다녀도 니들 오픈부터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잡은 것보다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백날 패배선 업무만 공지에 올리지 말고 좀 제대로 잡고 다니십시오. 자경 단원들은 많았지만 바크를 위하는 마음이 컸던 만큼 실망감과 지침 또한 더 컸기에 그들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니들이 다 접게 만든 겁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패고 싶은 말들이 많고도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적당히만 말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라이브 방송도 킬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잔뜩 말해야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시청자들의 요구도 있기야 했지만 이들이 운영 잘해서 동접이 15,000명씩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운영만 잘하면 저는 언제든지 찬양하고 빨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선을 많이 넘은 운영을 하기도 했고 한 번쯤은 다뤄야 할 문제이기도 했어서 한번 다뤄봤는데 아마 또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원래 하던 대로 다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람이 나라가 문제점이 많은 게임이기도 하지만 이따구로 운영하고도 동접이 15,000씩 되는 좋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7개월 동안의 문제를 다뤘는데 심지어는 다 다룬 것이 아님에도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하십시오.